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우리 개강을 하게 돼서 먼저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대면 예정이었었고 뭐 좀 분위기가 괜찮았어서 우리 이제 만나서 수업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갑자기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일단은 학교에서 2주 동안은 대면 수업들은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겪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내려가게 되면 아마 어떤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온라인으로 지난 학기 때 했던 것처럼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라서 제가 이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및 그리고 우리 지난 학기 때 했던 것들 중에 좀 필요한 부분들 복습하면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번 학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9월 이제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30일은 휴강이에요. 30일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휴강이고, 어, 온라인이든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하든지 간에 이날은 뭐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강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10월 21일이 중간고사 예정.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12월 16일이 기말고사 예정. 요 예정이라는 말은 가능한 한 이 날짜에 맞춰서 보겠지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한 주 정도 미뤄질 수가 있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한 주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을 보고 제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가 조금 미뤄지게 되면은 한 주 다음에 중간고사를 볼 거고 12월 16일 예정이긴 한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만약에 한 주 정도 앞당겨서 볼 수 있으면 먼저 마무리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학기 때는 중간고사를 우리 페이퍼로 대체했었죠. 레포트 내고 과제 내는 것들로 대체를 했었는데 일단은 중간 기말고사는 시험을 보는 걸로 작년에 우리 지난 학기 기말고사 봤던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배운 것에 대해서 시험 보는 것들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시험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면하는 순간부터는 뭐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비대면인 경우에는 문제집 만들어서 드리면 준비했다가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동안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해야 될 과제들 먼저 음악 분석하는 게 2곡이 있을 거예요. 음악 분석하는 건 우리 지난 학기 때 해봤지만 어, 제시된 음악과 혹은 악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하는 거는 제가 드리는 거고 수업 시간에 또 다른 곡들을 예제로 분석하는 곡들을 또 별개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제가 명시하는 곡들에 대한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형식적으로도 분석했었고, 그쵸? 그리고 화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악기 편성, 기타 등등 뭐 분석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거든지 간에 다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음악 분석 2곡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체보하는 과제가 또 2개 있을 텐데 한 개는 자 음원을 드리면 코드와 멜로디만 체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 학기 때 한번 했었죠. 멜로디 체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 곡을 들이면 예제로 되어 있는 곡을 들이면 코드와 멜로디를 함께 체보를 해서 악보로 만드는 과정. 음.
목적 중에 하나는 사보, 기보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는 코드와 멜로디 라인을 하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4성부 악기가 포함된 음악, 이제 악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음악들을 듣고 편성을 나눠서 우리가 체보해 보는 거. 우리 지난번에 현악사중조 했었죠.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이렇게 해서 네 악기들을 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4성부 악기에 준하는 곡들을 한번 듣고 우리 체보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기말, 그 다음에 과제는 음악 분석 2개, 체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지난 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시창청음 교재 이 교재죠. 일산오빠의 실용음악 시창청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교재는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선 노트가 여러분들 수업 같이 따라오려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선 노트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따로 나갈 부분들은 제가 프린트해서 파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일로 킵해 놓으셨다가 자료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지금 수강 인원이 총 30명인데 30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면이 된다고 한들 수강 인원이 30명이 우리 한꺼번에 다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반씩 나눠서 할 거거든요. 절반씩 나눠서 할 텐데 15명, 15명씩 나눠서 할 텐데, 학교에서 우리 미디실 6층 미디실에서 예정되어 있는 원래 수업 시간이에요. 저희 매주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 9시 25분부터 10시 45분까지 한 팀, 그 다음에 10시 55분부터 12시 15분까지 한 팀에서 각각 15명씩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좀 몇 주 지켜보고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전공별로 나눠서 조금 심화되어 있는 친구들 따로, 아니면 조금 기초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친구들 따로 묶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섞어서 15명, 15명씩 나눠서 하는 게 좋을지는 한 2, 3주 가량 지켜보고서 전환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일단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이 허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선택권이 거의 없었죠. 대면 수업 하기가 너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학기 때는 가능한 한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시창청음이라는 이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청음 예제로 되어 있는 음들을 듣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질문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안타깝고, 또 아무래도 수업이라는 것 자체는 학생들과 또 제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서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대면이 가능하다는 어떤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나눠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미디실 6층 미디실 안에 15명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떨어져 앉아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방역 수칙 잘 지켜서 하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좀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고, 다시 돌아가서 교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학기 때 우리 챕터 4번까지 이제 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뭐 챕터 5번 조금 시작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자, 챕터 4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느낀 거로는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제출한 것들 보는 것들에서는 확실히 음가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음가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느껴져요. 일단 채워 넣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보면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는 당연해요. 그리고 여기에 응용이 되면서 음표가 하나씩 빠진다든지 쉼표가 대체되어 있는 음들을 뭐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음들은 비교적 잘 듣는 것 같은데 리듬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리듬은 너무 완벽하게 적는데 음을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인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뭐였냐면 아직까지 리듬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들리는 음이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들을 악보에 다 정확하게 얼추 다 적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듬이 무엇냐, 이 리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듬도 적지 못하면서 음까지 적어내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비어져 있는 마디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우리 2학기 때는 시창청음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우리 시창청음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물론 잘 들려야 되겠죠. 내가 음악을 듣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잘 들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잘 들은 것들을 내 전공에 맞게 소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령 우리 여기 지금 뭐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드럼 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베이스 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기타, 뭐 작곡, 건반, 전공별로 다 모든 친구들이 들어와 있지만 시창청음을 잘해서 내 전공, 내가 하는 일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창청음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친구들은 뭐 코드를 잘 듣고, 어떤 친구들은 멜로디, 어떤 친구들은 뭐 저음, 어떤 친구들은 뭐 중음, 뭐 어디서는 텐션 등등 내가 잘 듣고 좀 잘 파악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장점들을 조금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것들을 다 채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장점 하나는 완벽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장점이 완벽하게 끌어올려지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잘 되는 거, 더 완벽하게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해보시고, 수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주에는 이제 주제가 7도라든지 아니면 뭐 메이저 세븐이라든지 조금 특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궁금하거나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면 왜 뭐가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저한테 좀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방법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지난 학기 때 챕터 4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챕터 4번까지 했는데 정확히는 챕터 5번에 아마 그 B5 유닛까지 했을 거예요. 103페이지까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럼 다시 챕터 5로 돌아가서 초반을 복습을 간단하게 좀 해보면 음의 높이, 뭐 레, 그 다음에 단위도와 단실도가 되어 있어요. 자, 레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단 2도와 단 7도. 자, 그러면 우리 기준이 되는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 2도는 어디가 되겠죠? 도샵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래로 가면은 C도 될 수 있을 거고, 단 7도가 되면은 B 플랫이 되면서 단 7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요 음들 도레, 도시, C 플랫, 도레, C 플랫 요런 애들을 포함해서 한번 소리를 좀 들어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애들을 보면, 자, C 메이저에서 다이아토닉으로 반음이 되는 구간들, 미파와 C도. 자, 일단 가장 보편화해서 단위도를 들을 수 있는 구간이죠. 왜냐? C 메이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스케일 내에 다이아토닉으로 반음이 구성되어 있는 구간, 3, 4, 7, 8 반음이 되는 구간들인데, 이 반음들을 들어보면서 단위도의 간격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단 7도. 자, 미에서 파를 기준으로 해서 단위도를 들어봤으니까 같은 음에서 출발해서 아마 단 7도가 어디까지 되는지의 폭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단 7도 또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단 7도. 자, 단 7도가 되는 애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또 하나 뭐 있냐면 바로 마이너 7 코드예요. 자, 마이너 7 코드는 어떻게 구성돼요? 근음, 단 3도, 완전 5도, 그리고 단 7도가 되겠죠. 미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자, E-7, 다른 코드 A-7, 라, 도, 미, 근음, 단 3도, 완전 5도, 솔, 이런 식으로 단 7도를 만들어주면서 단 7도 내에 마이너 7 내에 단 7도가 포함되어 있는 느낌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음정들, 그리고 자, 그러면 단 7도가 바로 마이너 7에만 포함되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7 코드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도미넌트 7, 소위 말해서 우리 그냥 도미넌트 7이라고 부르는 7 코드들, C7, 도, 미, 솔 플러스 C7, 그냥 7 코드. 도미넌트 7은 어떻게 구성되죠? 근음, 장 3도, 완전 5도, 단 7도, 도미, 솔, C 플랫. 자, 여기까지의 거리는 같지만 안에 구성음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은, 색깔은 완전히 달라요. 색채는 뭐 어둡고 여기는 조금 안정적이죠. 한번 두 개 들어보세요. 7이 되는 위치, 단 7도의 위치는 같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톤 컬러는 완전히 다른 것들. 자, E-7, 이거는 C7, 다시 마이너 7, E-7, A-7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F7으로 가볼게요. 자, 도미넌트 7, A7, 마이너 7으로 가볼까요? 소리는 같지만 내성이 다르기 때문에 톤 컬러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3음의 역할인데 같은 코드 내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E-7, E7, 자, 메이저를 먼저 듣고 E7, 마이너 7, F7, F 마이너 7. 3음이 반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코드가 그러니까 어떤 곡들에서 코드가 진행될 때에 순조롭게 나오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반음씩 걸고 넘어가지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단위도가 나와 있긴 하지만 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단위도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단위도를 전유하면 바로 장칠도가 되면서 메이저 7 코드의 쉘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외성이 딱 갖춰지게 되죠. 단위도였지만 장칠도로 올라가고 메이저 7 코드의 중요한 음들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또 추후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102페이지, 103페이지 나와 있는 것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지만 4번, 5번을 듣고 한 번씩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B5-4번 B5-4번부터 1, 2, 3번 그리고 5번 소리가 다른 음정을 하나 고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1번 1번 다시 들어볼게요. 4-1번 1번 2번 3번 미안. 우리 제가 다른 소리가 어쩐지 겹친다 했더니 트랙 하나가 물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렸을 거예요. 미안해요. 다시 들어볼게요. 죄송해요. 4-1번 처음부터 1번 2번 3번 '앞서 예제에 나왔던 음들에 대한 컨비네이션인데 어떻게 뭐가 먼저 나왔고 뭐가 나중에 나왔고 어떻게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면서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5-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 2
1 2 3 4 자, 5번은 너무 쉬웠죠? 5번에 1번은 두 번째가 다른 음정이었고 5번에 2번은 첫 번째가 다른 음정이고 나머지 세 개가 동일했죠. 자, 4번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4번 맨 처음 코드. 자, 단위도로 부딪혔죠? 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음을 들을 때 어떤 게 높은지를 구분해낼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 가까이 뭉쳐있는 음들일수록 굉장히 헷갈린데 지금 같은 경우 미, 파예요. 두 개가 부딪히면 정확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묘하게 내 귀에 조금 더 먼저 강하게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보편적으로는 높은 음이 돼요. 먼저 강하게 들리는 것. 왜냐? 조금 더 고주파일수록 어택이 강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뭐 설명을 하자면은 자, 다시 고음과 저음의 차이를 여러분들 알고 있죠? 고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고주파, 저주파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주파가 높다는 것. 그러면 주파수 음역대 일로 가는 게 넓은 걸까요? 일로 가는 게 넓은 걸까요? 주파수 음역대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고주파가 되겠죠. 반면에 저주파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주파가 되겠죠. 우리 EQ나 이런 플러그인들을 보면 자, 다시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를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는 고주파, 주파 영역대. 여기는 힘의 세기. 그러면 방금 말했던 고음역대, 고주파는 같은 힘으로 연주했을 때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파예요. 파가 쭉 치고 가서 여기까지 올라가. 미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쵸? 근데 이게 음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 지속되는 길이가 또 있을 거잖아요. 같은 힘으로 연주한다고 하면. 그런데 고주파는 저주파보다 조금 덜 가요. 저주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멀리 가요. 뭘 보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음원 파일을 디지털 파일로 예를 들어서 로직 오디오 트랙에다가 딱 옮겼어요. 그러면은 오디오 파형 생기죠. 그쵸? 오디오 파형 생기죠. 지금 얘네들은 이제 뭉쳐져 있는 거지만 얘네들을 쭉 펼치게 되면 이런 그래프들이 보일 거예요. 다시 이런 애들이 아주 짧게 좁아져서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 있는 애들을 보게 될 텐데
총 길이가 같아요. 내가 선을 하나 가지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아. 선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선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같은 파워, 같은 다이나믹, 같은 세기로 연주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이 고주파일 때는 여기까지 연주가 될 거예요. 이만큼의 길이만큼 이동을 해요. 그런데 저주파로 연주하게 되면 여기까지만큼 길어져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더 강하게 연주되지만 짧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랑 또 똑같냐면, 고음은 바로 들리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먼저 딱 들리고 지속됨이 조금 덜해요. 하지만 저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를 해도 웅웅웅웅 되는 게 뭐 이렇게 뭐가 울리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멀리 지속되기 때문에 그 울림이라는 게 사람들의 귀에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비교를 하자면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걸리는 친구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거의 대부분 남자친구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자애들은 작게 얘기해도 여자친구들은 작게 얘기해도 잘 몰라, 멀리 안 가요. 근데 남자친구들 조금 목소리 굵거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만 웅웅웅 얘기하면 선생님들 귀에까지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만큼 거리가 있어도 저음이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음악 듣다가 작업실 공간에서 음악 듣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음악을 듣다가 전화를 받으려고 나갔어요. 나가서 문을 닫으면 안에 있는 음악 소리 중에 누구만 들려요? 저음만 들려요. 저음만 들리고 고음은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힘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벽을 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다시 열면 고음이 다시 확 살아 들어오는 것처럼 되는 효과들도 있죠. 그런 효과들 이제 영화 같은 거 미싱할 때 보면 음악이 시끄러운 공간에서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될 때 하는 믹싱 기법 중에 하나가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하이를 없앴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이를 올려서 하이 컷을 했다가 다시 하이 패스로 바꿔주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감을 주기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조금이라도 높은 음이 우리 귀에는 더 먼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조금 더 강하게. 이 강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그 미묘하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미파였죠. 수치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얘가 조금 더 강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 비교하기 너무 힘든 두 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 솔, 라, 시, 도라는 음을 다 뭉쳐서 빵 쳤어. 밑에 막 뭉개지고 이런 소리들까지 다 합쳐진 상태에서 올라오겠지만 아주 최초에 건반을 땡 하고 누르는 순간에는 얘가 가장 먼저 들릴 거예요. 두 음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잘 들리지 않는 친구들 두 음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음이 높고 무슨 음이 낮은지 자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파가 들렸어. 근데 이 부딪히는 느낌은 나는 단위도라고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파가 탑이 되는 거에 단위도 그럼 미파 단위도 이렇게 되는구나 상상해보고 건반을 눌러서 또 확인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그 뭉쳐있는 화음을 듣거나 또 2개, 3개 이상 되는 화음을 들을 때 어떤 방법들을 반드시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4번 지금 103페이지
B5의 4번. 자, 첫 코드 미파였고, 그 다음에 이 챕터에서 다루는 거는 단위도랑 단칠도였죠. 근데 자, 앞에 거와 뒤에 거에 달라진 점을 캐치를 하려면 공통되는 의미 있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미파, 그 다음에 미레 하고 올라가지만 이 아래쪽에 미는 같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미파, 미레 이렇게 됐을 거고 4-2번 단위도, 단칠도, 그 다음에 단칠도, 다시 단위도. 반복해서 듣는 거니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3번 단칠도로 시작했고 단위도, 다시 단칠도로 갔다가 단위도. 자, 공통되는 의미 있다라는 걸 먼저 발견하시는 게 이 공간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유닛 C5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마 여기서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지나갔기,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우리 지나갔기 때 하고 우리 3화음 근음을 바꾼 어그멘티드 코드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대입을 안 했는데, 자, 어그멘티드 코드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어그멘티드 코드는 장단 증감 중에 증이라는 코드예요. 증, 뭔가가 증가되었다라는 느낌에 있어서 이렇게 코드를 붙일 수가 있겠고, 화음 구성음이 어떻게 되죠? 어그멘티드 코드는 사실 줄여서 AUG 하고 점을 찍어서 줄임말로도 쓰지만 어그멘티드 증가된 화음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겠죠. 자, 화음 구성음이 어떻게 되죠? 어그멘티드 코드 근음 장 3도 플러스, 자, 뭐가 달라져? 여기까지는 그냥 장사마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증 5도로 바뀌게 돼요. 이제 세븐 코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붙게 되는데, 어그멘티드 메이저 세븐이냐 아니면 어그멘티드 세븐이냐에 따라서 단칠도, 장칠도가 붙게 되지만 일단 3화음까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근음, 장음, 장삼도, 증5도가 돼요. 증5도는 뭐예요, 여러분? 증5도. 완전 음정에서 완전 5도에서 한 개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증5도라는 이름이 되었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완전 5도일 때 하나가 플러스 되면 우리 단 6도랑도 똑같은 거일 텐데 위치상으로는 그러면은 같나? 맞아요. 위치상으로는 같지만 단육, 증오가 주는 다른 점을 아셔야겠죠. 단이란 증이란 이름도 글자도 물론 다르지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 숫자예요. 6이랑 5. 화음 간의 거리를 구할 때 증 5도는 반드시 5도 간격이 되어야 되고요. 단 6도는 6도 간격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임시표를 붙였을 때 두 개가 같게 만들려면 라 플랫과 솔 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6도, 단 6도, 여기는 증 5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증화음, 자 기본 3화음에서 증화음이 되려면 도, 미 같고 솔, 샵이 돼요. 아 그러면 메이저 코드에서 오음만 반음 올라가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 이제 코드 프로그레션들 중에서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어그멘티드 코드라는 애들이 자주 나오는 애들인가요? 안 그래요. 뭐 섹션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그 아니면 벌스면 벌스, 코러스면 코러스, 이런 브릿지면 브릿지 딱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될 텐데, 얘가 자주 등장하는 코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규칙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솔, 솔샵. 아 그러면 보면 일단 다이아토닉 내에서 반음계적으로 진행할 때도 많이 나오겠구나 라는 힌트가 있겠죠. 자 1도에서 C 메이저의 다이아토닉 1도로 봤을 때 1도 증화음이 되는데, 여기서 해결되는 코드들이 아니라 얘가 얘를 거쳐서 어디로 가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죠. 왜? 솔샵은 자연스럽게 라로 해결이 되어주는 게 좋은데, 솔샵, 라. 그러면 이 다음 코드 안에 라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말 그대로 라가 포함되어 있는 코드가 나와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경과적으로 쓰인다고 해요. 경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솔샵, 라, 도 머물러 있고 파, 그럼 F, 온 C, 뭐 이런 코드로도 갈 수 있겠죠. 자, 어그멘티드의 성질 중에 하나였고요. 자, 소리를 통해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 맨 위를 읽어보면 근음을 바꾸어 메이저와 어그멘티드 코드를 연습합니다. 근음이 바뀌더라도 코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따른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자, 얘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C 메이저 1도였어요. 근데 얘에 대한 이런 느낌은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얘기했던 거는 1도 플러스 그 다음에 F에 전이 된 코드, 이런 식으로 경과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도가 베이스가 되는 게 아닌 그냥 완벽하게 다른 코드, 여기서 어떤 코드로 가도 이게 증화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아시겠죠? 우리 어떤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 만약에 1도에서 바로 증화음을 썼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6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6코드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6코드가 증화음과 다른 거는 뭐예요? 6코드는 근음, 뭐 단삼, 장삼이 되든지 간에 유금이 돼야 되는 거리가 장육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음, 단삼 혹은 뭐 완전 5도 포함이 되어야죠. 그리고
장육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어그멘티드처럼 들리는 거는 증화음이고 거리상으로도 사실 단육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6코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화음의 느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번 책을 통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104페이지 1번부터 음원 통해서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이제 음이 달라졌을 때 이런 느낌이 되었을 거고요. 쭉 이어서 2번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게 메이저 코드고 어떤 게 증화음인지 알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베이스가 뭔지를 통해서 화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알면 더 좋겠죠. 2번 들어볼게요. 2번 '화음의 성질에 대한 느낌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귀를 통해서 맨 저음이 어디고 맨 고음이 어딘지를 통해서 유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3번 3번 '밝은 것과 그 다음에 조금 증화음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정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결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화성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들었을 때 어떤 게 잠사마음이고 어떤 게 증화음인지는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 거. 그러면 우리도 좀 넘어가서 지금 들어본 것들을 좀 연습해 보기 위해서 4번으로 가서 체크 한번 해볼 텐데 표시된 근음을 참고해서 코드 이름과 구성음을 적어보세요. 이거는 조금 굉장히 쉽겠지만 근음의 힌트를 받아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3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근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들었으면 조금 헷갈릴 만한 코드들도 좀 있는 진행인 것 같아요. 3번만 한번 다시 좀 들어보는데 근음을 통해서 느낌을 먼저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어떤 음들이 있는지 한번 상상도 해보세요. 3번 8점 맨 위에 있는 음이 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이거 표시된 근음 보지 않더라도 들리는 음
자, 이 음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피아노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높이 들렸는데 이걸 가장 높이 쓰는 밝은 메이저 화음. 아, 그러면 라가 탑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유추해가는 과정을 연습하시면 가장 좋아요. 3번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어그멘티드죠. 그런데 어떤 음이 들렸는지를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이 음이 들렸는데 들린 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입으로 한번 뱉어보세요. 뱉어보고 머릿속에서 이 음의 피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파샵인가 파인가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 만약에 파샵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아, 조금 내가 반음을 높게 생각했었구나. 그러면 나의 오차점이 한 요 정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파 내추럴이 맨 위로 들리는 음이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그멘티드 코드를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요게 증오도가 되는 구간. 그러면 미의 샵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어그멘티드 코드. 다시 한번. 그렇죠. 그리고 자, 일단 우리 화면 보지 말고 즉 그 책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자, 내려왔더니 아, 탑 음이 빰빰 요 음이에요. 무슨 음처럼 상상이 되시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뭐 솔로 들리는 솔 같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파처럼 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맞춰보세요. 자, 어느 음인지. 솔이면 아, 내가 입으로 뱉었던 것보다 솔이 높구나. 내가 입으로 뱉었던 것보다 파가 조금 낮네. 그러면 아, 이 코드는 얘가 탑이 되는 밝은 메이저 화음. 아, 그러면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사실 요 B 코드 같은 경우 우리 귀는 가장 익숙해져 있는 코드가 C예요. C이기 때문에 C 코드를 우리는 가장 익숙하게 듣기 때문에 이 B 코드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절대값으로 듣는 친구들도 그렇고 음을 하나를 들어도 유출을 해야 될 때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앞서 들었던 게 이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장화음인 건 알겠지만 나머지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뱉어보고 유추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보시면 좋겠죠. B 그 다음에 자, 누가 들어도 어그멘티드 코드예요. 그런데 탑 노트가 뭔지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어느 정도 높이일까? 앞에 아까 지금보다 좀 높아서 C인가? 아니면 혹은 도인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오차점을 찾아가세요. 자, 딴딴 그러면 탑이 도가 되는 어그멘티드 코드구나. 그러면 이
어그먼티드. 만약에 이 아래 코드 그 근음이 없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1번 5번 1 2 3 4 자, 우리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1번 코드가 뭐고 2번 코드가 뭐고 3번 코드가 뭐고 4번 코드가 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번 1 자, 뭔 거 같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되게 편안하게 들리는 사마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자, 솔이 탑이 되는 사마음. C 메이저 코드였어요. 그 다음 2 아까는 솔, 탑 노트가 솔, 그 다음 거는 앞에 근음으로 올라가네요. 그러면 밝은 라가 탑이 되는 밝은 음. 자, D 코드가 됐겠네요. 그 다음 3 자, 딴 하면서 부딪히는 음정이 생기니까 부딪힌다기보다 좀 불완전한 음정이 생기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어그먼티드 코드죠? 근데 탑이 누가 되는지 한번 유추해 볼까요? 딴, 딴, 따, 하. 맨 처음에는 솔, 라, 그 다음에 딴. 이 음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탑노트니까 이 어그먼티드가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4 뭔가 익숙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1번 예제랑 똑같은 C 메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2번도 한번 해볼게요. 5-2번 2번 1 자, 빰, 땀, 땀, 땀. 자, 그러면 어그먼티드죠?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맞춰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악기라든지 아니면은 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딴, 딴. 자, 그럼 뭐가 될까요? C라고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보다는 조금 낫죠? 탑이 이 음이에요. 그러면 얘가 증오도가 되는 애기 때문에 D 어그멘티드 2 자, 이제 익숙하죠? 파 안정감 있게 들리고 솔, 탑이 솔인 거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3 자, 여기서 아까 들었던 거랑 탑 노트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게 느껴지죠? 솔이었다가 자, 바로 반음만 올라가서 C 어그멘티드 코드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4
어그먼티드 코드 맞죠? 그리고 나서 딴 앞서 나왔던 도가 탑이 되는 어그먼티드 코드 바로 이 어그먼티드 코드가 되네요. 그래서 다른 종류는 아까 2번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그먼티드 코드였어요. 자, 우리가 1학기 때는 이제 음을 듣고 뭐 리듬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었다면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음을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요령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장화음과 증화음을 비교하는 과정 안에서 탑을 들으면서 화성감을 익혀서 연습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방법들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단 화성이 갖고 있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장, 단, 증, 감 이 네 개는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항상 훈련하셔야 돼요. 특히나 장단 같은 경우도 쉽게 나눠진다고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또 애들이 있잖아요. 가령 증화음 같은 경우도 장에서 파생된 거고 감도 단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맨 처음은 이 두 개를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장에서 증이 되는 과정, 단에서 감이 되는 것. 그럼 여기에 음을 하나 더 얹어서 칠화음 또 사용을 하시고 칠화음을 하다 보면 칠화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칠화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비교를 하시고 12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2음들 다 대입을 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절대음감인 친구와 상대음감인 친구들이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상대음감인 친구들은 이 코드 구성감은 빨리 느끼겠지만 어떤 음인지 파악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절대음감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절대음감인 친구들도 있지만 대략 한 조금 그 부족하게 느껴지는 절대음감인 친구들이 대다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읊을 수 있는 음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레가 된다든지 아니면 솔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클래식 악기 하는 친구들은 라 언제 어디서든지 뭐 라 부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든 좋아요. 어떤 의미든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C 스케일 다이아토닉 내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서 한 음을 선택을 해서 반드시 한 음은 기억하실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화성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적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음의 길이 요 유니티 5 점사분음표 이후 그 다음에 다른 챕터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1학기 때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 듣는 경우에는 책을 준비를 해주세요. 뭐 1학기 때 듣지 않으면 2학기 때 못 들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1, 2가 붙어있는 과목들에 대한 특성이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출석은 변경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출석부가 나오면 조금 더 출석을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옳은 방법인지 좀 고민을 해보고 지난 학기 때는 우리가 예정돼 있던 수업 시간에 그냥 카톡방에 출석하는 걸로 우리가 했었는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좀 크게 의미가 없고 조금 더 어떤 정확하게 그리고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이번 주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거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모르는 부분 복습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숙제는 없고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